의사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을 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 여자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보였을 때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아들이 사랑한 여자가 바로 그 딸이었다는 것. 나는 그날 남편이 초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의사 아들이 결혼을 결심했다며 며느리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도 미리 보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누굴 판단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남편이 평생 외면하며 살아온 과거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전화가 온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아들이 평소보다 조금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 되시면 다음 주에 한번 만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설거지를 하다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누군데?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요. 아들의 말투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조심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나는 물기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굳이 먼저 간섭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특별히 그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식탁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 데려온대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네. 상견례 날짜 정해지면 말해요. 응. 남편은 다시 신문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평소처럼 무덤덤한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그런 태도가 익숙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감정 표현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책임졌고 아들 교육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나는 남편이 초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의 집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처음입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약속 날짜가 다가오면서 나는 옷장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어두운 색 블라우스 하나와 무난한 바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하지 않던 일을 굳이 그날만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옷을 챙겼습니다. 회색 정장을 꺼내놓고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할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늦지 마세요. 응. 남편은 출근했습니다. 나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아들이 근무하는 대학병원 근처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일부러 그곳을 골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조용히 이야기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가 폭로나 확인의 자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약속 당일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과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 앞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한정식 집은 큰 길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간판은 오래되어 보였고 건물은 2층짜리 한옥 구조였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돌길이 깔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걸었습니다. 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돌 사이로 이끼가 조금씩 끼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안쪽 방은 조용했습니다. 창호지 문이 부드럽게 빛을 걸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온돌이 은은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잎이 초록색으로 무성했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아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며느리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요. 앉아요.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여기 정식이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으시죠? 응. 그렇게 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시선은 테이블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여자가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처음 보는 시부모 앞에서 편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주문이 끝나고 물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개할게요. 이쪽은 제가 작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김서연. 나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남편이 직업을 물었습니다. 뭐 하세요?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구소? 네. 생명과학 쪽입니다. 며느리가 짧게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힘들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특별히 물을 게 없었습니다. 아들이 좋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접시들이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나물, 전, 찌개, 밥. 며느리는 젓가락을 들고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고 질문에만 짧게 답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는 괜찮으세요? 응. 별일 없어?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그럼. 너도 바쁘지? 네. 요즘 환자가 좀 많아요. 그런 식으로 몇 마디가 오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그 태도가 예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예절이라고 여겼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젓가락질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이 여자가 조용한 성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들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아버지는요? 며느리가 남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연, 어머니 이정희, 아버지 남편의 이름. 내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나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아버지라네.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아버님이 제 친부세요. 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불렀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리셨어요. 제가 4살 때요.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생활비만 보내셨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초혼이 아니었다는 사실, 딸이 있었다는 사실, 그 모든 걸 숨겼다는 사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진정해? 넌 내 누나였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당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전에 초혼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을 속인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나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아니, 남편의 딸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이제 와서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기억하시는지. 그리고 며느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지. 아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란 걸. 성함 들었을 때요. 하지만 아드님은 몰랐죠. 그냥 저를 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게 좋았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용한 거야, 날?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아드님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해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린 결혼할 수 없어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속였다는 것, 아들이 이복 누나를 사랑했다는 것,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님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불렀습니다. 왜요? 왜 말 안 했어요? 남편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땐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 과거를 묻고 싶었어. 나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과거를 묻고 사람을 묻었네요. 딸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못 있겠어요. 나가겠어요. 며느리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잠깐 내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보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뭐라고 하던가요?
며느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냥 살아가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버려진 이유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들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나갈게요. 여보, 남편이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습니다. 30년을 속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습니다. 초혼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나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집 주소.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습니다. 뭐예요? 미안해. 그 말 그만하세요. 집에 갈게. 오지 마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왔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를 보았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뭘 이야기해요? 거짓말한 거요? 딸을 버린 거요? 나를 속인 거요?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웃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용서될 것 같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요. 내가 말했습니다. 보기 싫어요. 남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설명할게. 듣기 싫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방에 들어갈게요. 혼자 있고 싶어요.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피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났습니다. 밤을 꼬박 샜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얼굴, 며느리의 얼굴, 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30년이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 안 잤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커피를 탔습니다. 남편 것도 만들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30년의 습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남편 앞에, 내 앞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남편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할게. 들을게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모르겠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남편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25살 때였어. 회사 동료였어. 사랑했어. 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딸을 낳았어.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 하지만 결혼 생활은 힘들었어. 싸움이 잦았어. 결국 이혼했어. 서연이가 4살 때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 다음은요? 전처가 서연이를 키웠어. 나는 생활비만 보냈어. 연락은 끊었어. 왜요? 내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들었어. 딸을 볼 때마다 실패한 결혼이 생각났어. 그래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망쳤어. 나는 웃었습니다. 도망쳤다고요? 사람한테서요? 딸한테서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났죠. 내가 말했습니다. 초혼이라고 거짓말하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겹네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말한 적 있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아들은요? 내가 물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말 안 했죠? 응. 남편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복 여동생이 있다는 것도 말 안 했어.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병원에서 소문날 거예요. 의사가 이복 누나랑 결혼하려 했다고.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남편을.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딸한테 연락할 생각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네. 모르겠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당연하죠.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버린 딸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남편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내 전화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엄마. 응.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냐는 질문에 엄마,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 오늘 휴가 냈어요. 집에 가도 될까요? 와. 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계세요? 응. 알겠어요. 곧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아들 온대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1시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아들은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응. 남편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도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왜 말 안 하셨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 전 어젯밤 아들이 말했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서연이를. 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서연이한테 연락했니? 아니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직 좋아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 건지.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각은 나요. 계속.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은 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아들이 진정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아버지랑. 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결정 못했어. 남편이 나를 보았습니다. 여보, 시간 좀 줘. 생각해 볼게. 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남편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서연이한테 연락하세요. 뭐?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연락하세요.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과하세요.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해야죠.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딸이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나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제는 둘 다 달라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정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아들도 병원에 복귀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어요. 응. 세탁소 다녀올게요. 그래. 그런 식으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처럼.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만나자고 해. 나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언제? 이번 주말. 너만? 아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나도요? 응. 서연이가 그러래.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어요. 가볼게요.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네. 나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아이 이야기. 주말이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서연이가 정한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함께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서연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오셨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주문을 물었습니다. 뭐 드릴까요? 커피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내가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불러서 죄송해요. 아니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어.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커피를 앞에 두었습니다.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나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오빠를 좋아한 건 사실이에요. 알면서도 나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서연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버려진 이유를. 그리고 서연이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들었으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지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4살짜리를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가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다만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서연이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고. 하지만 서연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궁금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왜 버려졌는지.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겁이 났어. 책임지기가. 그래서 도망쳤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서연이가 나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재혼하셨어요. 좋은 분 만나셨고요. 저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네.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대학도 보내주셨고요. 지금 하는 일도 그분 도움이 컸어요. 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에. 그럼 내가 물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서연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행하진 않았어요. 어머니가 있었고, 새아버지가 있었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는 필요 없었어? 서연이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필요했어요. 어릴 때는 밤마다 울었어요. 아버지 왜 안 오냐고.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원망은 안 했어요. 다만 궁금하긴 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강하네요. 서연이는 웃었습니다. 강한 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약해요. 오빠 만났을 때도 떨렸어요. 아버지 아들이란 걸 알았을 때. 나는 서연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말했어요. 우린 남매니까요. 하지만 내가 물었습니다. 좋아하잖아요. 서연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좋아해요. 지금도. 하지만 안 돼요. 알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는 식어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연락할 수 있을까? 서연이는 생각했습니다. 천천히요. 급하지 않게. 알았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서연이는 일어났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우리도 일어났습니다. 벌써? 내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집에 가야 해요. 약속이 있어서요. 나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굳었다가 천천히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내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남편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서서 서연이가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 작아지는 모습, 사라지는 모습. 남편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나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은 나를 보았습니다. 당신 뜻을 따를게. 이혼하고 싶으면 하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을 다시 믿으려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얼마든지.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서연이와는 가끔 연락했습니다. 문자로 짧은 안부를. 남편도 연락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서연이는 답장을 했습니다. 짧게. 하지만 답장은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새로운 소문들이 그걸 덮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나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거짓 없는 관계를. 지금 서연이는 여전히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도 혼자입니다. 병원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나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가끔 서연이를 만납니다.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어색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나도 서연이도.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외면했던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남편은 그걸 이제 압니다. 너무 늦게. 많은 것을 잃고 나서.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나는 창밖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남편이 옆에 앉습니다. 뭐 생각해? 서연이요. 나도. 두 사람은 창밖을 봅니다. 말없이.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견디고 있습니다. 남편도, 나도, 서연이도, 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합니다. 더 바랄 수 없습니다. 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진실과 함께